허리 둘레는 직접 재보는 건 아니고 허리띠에 그 구멍이 하나씩 뒤로 밀릴 때마다 내가 좀 살이 찌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어디를 재야지 좀 정확하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허리 둘레를 잘 재는 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양 다리를 한 20에서 30cm 정도 편하게 벌리고 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양 다리의 체중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재는 겁니다. 이때 날씬해지시려고 너무 배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냥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재는데 그다음에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기준으로 해서 갈비뼈 맨 아래쪽이 만져지시죠? 네. 그다음에 골반뼈 맨 위가 만져질 거예요. 네. 거기를 수직으로 선을 걷을 때 중앙, 중간 포인트에서 편하게 둘레를 재시는 게 바로 정확한 허리 둘레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거의 배꼽 근처인 것 같기는 해요. 배꼽보다 약간 위쯤 됩니다. 위쯤,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죠. 위쯤. 예, 김혜연 씨가 지금 정확히 재고 재셨는데 얼마나 계신데요. 나오시나요? 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70! 예, 70이면 아주 좋으신 거고요. 보통 복부 비만의 기준이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니까 네. 그보다는 15cm나 적거든요. 아유.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야, 이게 사실은요, 그렇거든요. 여자들은 흔히 그 똥배라 그러잖아요. 아랫배가 나오고 남자들은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이 맞아, 술배, 술배. 윗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장 지방인지 단순 피하 지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예, 사실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체지방 CT라고 그래서 네. 예. 단면을 촬영을 해서 내장 지방이 많은 건지 피하 지방이 많은 건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간편하게 좀 부정확하지만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배꼽 약간 옆쪽을 살을 집게를 이렇게 집어 보십시오. 꼬집어요? 배꼽 이렇게 옆에요? 짚어서 지금 아야. 보시면 두께가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한 2, 3cm 이내인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피하 지방이 많지 않아요. 피해. 근데 많지 만약에 그게 얇은데 허리 둘레가 굵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장에 내장 있는 지방이 거군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허리 둘레가 굵더라도 방금 집은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 거라면 상대적으로 건강 위험이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이제 뭔가 찍어보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체지방 CT를 찍어서 실제 피하 지방이 네. 많은지 내장 지방이 많은지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건강검진하러 가가지고 요거 둘레 재면은 살짝 이렇게 숨을 참아가지고 줄이곤 했는데 요거 좀 진짜로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강 교수님.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섭취 열량을 줄이는 거죠. 근데 늘 먹어야 돼.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할 때 제일 인기 없는 강의가 조금 드세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밀도 그러면은 과학 시간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배우지만 네. 음식의 에너지 밀도는 중량분의 칼로리입니다. 보통 마트에 가면은 뭐 몇 100g에 칼로리?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근데 그 100g에 예를 들어 몇 칼로리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초콜릿을 드실 것인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건강한 음식을 드실 것인가 비교를 해볼 때 네네. 같은 중량 대비 칼로리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 월등히 높죠. 훨씬 그렇죠. 높겠죠. 그러면 한두 번 에너지 먹어도. 밀도가 높다는 거고 특히 네네. 건강한 채소 같은 거에 비하면 몇십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포만감은 양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걸 먹다 보면 일부러 조금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게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잠을 푹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오 교수님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이제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니트 운동이라고 그래서 운동은 아니지만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체지방을 태우는 이런 이제 연구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비율을 늘리면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고도 이제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신체 활동들을 이렇게 늘리 나가는 거를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계단을 활용한다든지 또 바삐 이제 움직인다든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을 돌리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빨래를 갤 때도 서서 갠다든지 또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움직인다든지 또 의자에 앉았다가 잠깐 엉덩이를 떼고 스쿼트 자세를 한다든지 듣기만 해도 이런 힘드네요. 것들이요. 예. 네. 또 이제 전화를 할 때 네. 움직이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그 칼로리 소비를 늘려서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꿀팁은 뭐냐면 예.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요? 예, 숨만 잘 쉬어도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태우게 되면 이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호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잘 해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복식호흡 같은 거 있죠. 네. 복식호흡을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나오고. 올챙이 배처럼 부풀리고 내쉴 때는 그 배를 끄트리는데 배꼽이 등에 닿았다 할 정도로 끄트리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세고 또 10개 세고 이렇게 해서 5개를 세면서 배를 올챙이 배처럼 만들고 또 10개를 세면서 배를 끄트려서 배꼽이 등에 닿은 것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배가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에 비해서 2배나 높게 되어 있고요. 또 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장을 자극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늘 어머님들이 그 겁나하시는 이 복부 비만 똥폐라는 이 변비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복근을 자꾸 움직여주기 때문에 자극하니까. 예, 복근을 강화시키고 안에 아까 말씀드린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뱃살이 활활 탄다는 얘기인데 그걸로는 그래도 성에 안 찬다. 허리둘레를 좀 팍팍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동 준비했습니다. 박대현 트레이너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게요. 야,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저 아이들이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야, 정신 살라네 좀 앉아있어 이랬는데 어머 그냥 냅둬야 되겠어요. 움직여야 돼. 네네. 무조건. 네, 이번에 진짜. 준비한 운동은 코어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코어. 건강한 척추를 갖기 위해서는 코어 운동이 필수적인데 네. 사실 어르신들이 플랭크나 여러 가지 코어 운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집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물통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물통에 물을 반 정도만 채워주시고요. 네. 채워주시고 그대로 앉아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앉으신 상태에서 네. 발은 이렇게 뒤꿈치만 네, 땅에 두시고요. 뒤꿈치만. 뒤꿈치만 땅에 두시고 이 물통을 손 위에 올리실 건데 이렇게 네. 손바닥 위에 올리시면은 네. 손바닥이 굉장히 민감한 운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주먹 위에 올리실게요. 아, 이렇게. 주먹 위에 올리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주먹 위에 올려셔서 네. 팔을 쭉 펴주시고요. 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네. 잘 잡아야 이 되겠어요. 상태에서 이제 네. 좌우로 돌리실 건데 네. 보시면 그 통 안에서 물이 출렁출렁 네, 하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출렁임을 최소화시키시는 거예요. 아. 최대한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좌로 들어갔다가 오, 다시 우로 이거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 쉽지가 않겠어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예, 이거 이게- 운동 되네요. 몸에 힘들어 가겠다. 요게 해보시면은 물이 야. 많이 떨리면 떨릴수록 내가 코어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 그러네요. 어, 물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파도가 막 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물에 파도가 없도록 오. 해서 15에서 20회, 3세트, 4세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쉽다. 예.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은 한쪽 다리 뛰시면 돼요. 한쪽 다리 뛰고 다시 좌우로. 이거 진짜 기합 받는 건데. 허벅지 힘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코어랑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네. 물의 출렁거림을 막기 때문에 심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거든요. 오, 이거 이것도 운동-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발 다 뛰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그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아이고. 하시면 야. 이게 간단한 물통 하나로도 네. 코어 근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집에서 꼭 따라해 주시면 좋을 우리 것 같습니다. 무엇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집중, 고대 집중이 있어야 이 돼요. 운동은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실제로 댁에서 해보시면 물이 굉장히 많이 네, 출렁거리시고요. 지금 되게 출렁거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재밌네요. 텐데 예. 마찬가지로 또 물통을 사용하실 거예요. 네. 사용하실 건데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 상태에서 주먹이 올려두시고요. 이번에 한쪽 다리 뒤로 빼시는 거예요. 네. 뒤로 빼셔서 그렇죠. 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 그렇죠. 서서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서 물에 최대한 출렁거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야. 15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바꿔가다. 그렇죠. 양발 되나요?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하시는데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네네. 게 다리를 뛰는 거였거든요. 네네. 다리 뛰는 아, 건데 미리 하셨어요. 아, 뛰는 게 아니었구나. 네네네. 네네. 처음엔 대고 하시다가 네네. 나중에 좀 잘 되시면 잘해. 이제 좀 뛰고 하시면 됩니다. 어쩐지.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해서 어르신들께서는
다리 그냥 붙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넘어지면 네. 안 되니까. 위험하지 15에서 않게. 3세트, 4세트 해주시면은 네. 충분히 강한 코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너무 여기까지 재밌습니다. 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잘 배웠습니다. 자리로 우리 몸의 모실게요. 천연 복대 코어를 기르는 방법 배워봤고요. 실시간 질문 좀 풀어볼까요? 티벗 열어볼게요. 네, 58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왼쪽 고관절 인공수술 했는데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서 걸을 때 왼쪽에 손을 얹고 살짝 올려서 걸으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칭 방법은 없을까요? 골다공증은 없고 척추 협착이 심해서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양쪽에 다리 차이가 나신 거면 일단 정확하게 지금 다리 인공관절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조금 다리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으시면은 신발로 조금 보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좀 가능하면 다리 길이를 맞춰서 보행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 교수님. 가만히 누워서 이제 스트레칭 방법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네. 하나를 추가하자면 바로 누워서 이제 몸을 십자가처럼 만든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겨서 있죠. 처음에는 이제 공중에 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원래대로 하고 다시 10개를 천천히 세서 다시 원래대로 오고 다리를. 그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양쪽을 다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세우셔가지고요.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 이런 식으로 고관절의 옆쪽에 있는 이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주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옆 엉덩이를 좀 늘려준다 이런 생각 맞나요? 네네, 스트레칭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 궁금증 하나 더 풀어볼게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발목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우선 저희가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근육이나 이런 게 좀 튕겨서 나는 소리지 뭐 관절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안 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시면은 소리가 좀 나는 경우가 좀 줄게 됩니다.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줄자 건강법 마지막은 또 어디를 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3355 이하면 네. 근육 비상, 당뇨병이 위험하다. 어딜까요? 이제 337박스는 들어봤는데 3355는 금시초문이에요. 이게 33세부터 55세까지 꼭 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럴싸한데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삼삼한데. 자, 종아리와 허벅지가 335 이하면 근육 비상 당뇨병 위험하다. 아니, 정답을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외기 좋으라고 335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어려웠어요. 예, 종아리 둘레가 33cm 이상이면 허벅지 둘레가 55cm 이상이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이 허벅지와 그 종아리는 이 몸의 전신 근육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척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나 종아리가 줄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허벅지는 특히 이제 인체의 3분의 2 이상의 근육이 몰려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과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주 재셔야 됩니다. 사실은 집에서요. 줄자를 가지고 자주 재셔야 되는데 이 허벅지가 가늘어졌다. 그러면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덴마크에서 연구를 했더니요. 허벅지가 60cm 이상이다. 예,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의 희망사항인데 60cm 이상이다 그러면 심장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허벅지라는 데 근육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한 70%를 소비해내는 그런 소비처 같은 것인데요. 이 허벅지 둘레가 1cm가 줄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9.6%, 남자들에게는 8.3%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둘레가 줄어들면 이런 마른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비만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주 재셔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방금 전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상체는 이게 가늘수록 좋고 허벅지나 하체는 굵을수록 좋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반대였네요. 네, 송 교수님.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상체 쪽 목둘레나 허리둘레는 상체 비만 또는 복부 비만에 연관되어 오니까 당연히 가늘수록. 가늘수록 좋고 하지 둘레는 이제 근육량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을수록 크게 재질수록 좋은 거죠. 또 저희가 특히 노인 인구에서는 다리 근육들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전신
그 건강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또 저희 이런 다리 근육들은 또 근골격계에서 보면은 무릎이라든지 어떤 발목 관절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허벅지 근육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종아리 근육은 이제 발이랑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거나 운동하거나 또는 이제 어르신분들 갑자기 넘어지실 수도 네. 있는데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때 처음으로 사용하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지의 근육 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근감소증의 위험 인자를 얘기를 할 때 이 종아리 근육의 둘레를 항상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